북한 인권단체가 밝힌 충격적인 소식.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10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또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라며 이러한 충격 상황이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역설한 북한 인권단체.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만 북한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직전까지 중국 변방대 구류장 교도소에 갇혀있던 탈북민은 총 20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지난 8월 29일, 9월 18일, 10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북송한 탈북민은 총 62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00여 명은 중국 교도소에 남아있고 400여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광화문 센터 포인트에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주최로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자신의 소식통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해왔고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간 중국 동북부 11개 구금시설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수백 명 규모 또는 외부로 노출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다만 중국 공안들이 현재 탈북민 체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변방대 구류장이 탈북민들로 모두 채워진다면 향후 대규모 북송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안 게임을 전후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이동 경로는 중국 변방대에서 북한 보이부 구류장을 경유한 총 5개의 경로, 단동에서 신의주, 장백현에서 해산시, 화령시에서 무산군, 도문시에서 온성군, 훈춘시에서 경원군으로 나누어 북송됐습니다 라며 이후 평안북도 신의주 집결소, 양강도 해산시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로 결집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환 대표는 북한 인권시민연합이 2000년부터 2005년 최종 탈북자 2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며 북한 국경지역 보위부는 이송된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착 즉시 알몸으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기합을 기본적으로 100회 이상 시킵니다. 탈북민들은 보위부 보위원들에게 나무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고 잠도 못 잔 채 조사를 당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은 통상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양반 다리에 두 손을 얹고 허리를 바로 세우는 부동 자세를 취하는 기합을 받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쇳대나 몽둥이 등으로 손등을 세게 맞는 게 다반사입니다 라며 보위부원들이 수감자들끼리 강제로 싸우게 하거나
수감자를 지목해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6평 크기의 방에 탈북민 수십 명씩 과밀화돼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또 식수 및 세척수 부족 등 위생 여건 열악으로 생리를 피할 수 없는 여성들은 집단적으로 고통이 극심하고 벼룩이 창골에 수면이 불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탈북 전 거주지 보입으로 이송돼 본격 조사가 이루어지는 예심 절차에서는 한국인 접촉, 교회 출석 여부, 한국행 시도 등이 확인된 탈북민들은 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중형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인 노동 단련형을 받을 경우 대부분 쇠약해진 몸 상태로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기도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1982년 비준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탈북민은 강제 송환시 고문, 자위적 구금, 강간, 강제 실종 등 혹독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협약상 보호 대상이 된다라며, 그러나 구체적 사항을 자국 입법 재량에 맡기는 난민협약상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탈북민들의 인도적 보호 여부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3년 현재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등 6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상황이고,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제관습법이라며 매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를 통해 탈북민 강제 북송 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는 주요 인권침해 사안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는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통해 중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 등에 진입한 일부 탈북민들에 한해 국제 여론 등을 고려해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서방국 망명을 용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는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합니다. 중국이 강제 북송 등 강경책을 자제하고 탈북민들의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도록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있다면 유엔과 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게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압박을 해서 2000년대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 등에 진입한 일부 탈북민들 제3국으로 추방 형식으로 망명을 용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미국 등 언론들이 나서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좀 속상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임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는 북괴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하기 위해 캐내는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을 재련하는 공장이 있죠. 북괴 김정은이가 해외에 우라늄 정광을 팔아먹기 위해 이 정치범 수용소를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평산 정치범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격 사태에 한마디로 평산 정치범 수용소 대형 사고에 수만 명의 수인들 초토화됐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죠. 북괴 김정은과 요 김여종의 뱀대가리만 딱 치면은 이미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황해북도 알 소식통과 평양 알 소식통 두 소식통의 소식을 합쳐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황해북도 평산 정치범 수용소 대형 사고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도 알다시피 2021년 북괴 김정은이가 해외에 정광, 우라늄 정광을 팔아먹기 위해 평산 지역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평산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는 오로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 보위성이 관리하며 또한 우라늄을 캐고 거기서 재련을 하며 이 우라늄 정광 일부는 해외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산에 있는 우라늄 채취를 위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원은 많게는 18,000명에서 적게는 18,000명에서 26,000명까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2021년도인가 2021년도 5월달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당시에 평산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김정은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2021년도에 2달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냈지요. 사회 안전성 다른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과 또 국가 보위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인들을 합쳐난 인원이 얼추 약 2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들이 또 일반 광산 노동자들이 꺼리는 우라늄 재련 또 우라늄 정광 채취 등 김정은의 이 우라늄 채취의 최일선에 있으며 이들은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오로지 곡괭이와 또 밀차로만 또 배낭으로 정광을 캐고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의 평산 정치범 수용소는 바깥에는 무장 기동대, 사회안전성 무장 기동대가 바깥에는 경비를 하고 있고 이 안에는 국가 보위성이 관리를 하는 구역도 있고 또한 이쪽 정치범 수용소 관리동 쪽에는 사회안전성 애들이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평산 알 소식통은 현재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캐내는 정광, 우라늄 정광들은 이란이나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우라늄 정광이 원석 자체로 이 이란이나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 이 밀수출된다라고 강조한 부분은 평양의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여기에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캔 우라늄 원석을 중국에다가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캐내는 우라늄 원석과 정광 또 재련된 부분도
대대적으로 밀 수출하고 있는 소식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평산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우라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2021년도에 평산에 소식통도 전달해 왔고 이번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수용시설이 있고 수용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26,000명이라고도 하지만 2만명대 또 16,000명대라고 하지만 중간 인원은 정치범 인원들이 약 2만 명 정도. 이 2만 명의 정치범들이 하루에 무려 20시간씩 평산 우라늄 갱도 안에 들어가서 우라늄 정광을 캐가지고 배낭에 메고 나오고 또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오로지 우라늄 캐는데 동원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라늄 안에서 캐는 정치범 수인들 5명 작업을 하면 여기에 국가 보위성 완전 무장한 국가 보위성 보위원들이 완전히 방화복으로 무장을 하고 얘네들을 감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원석을 캐는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은 아무런 방화복도 없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오로지 우라늄 원석을 캐내는 기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에 주는 식량은 소금물에 삶은 옥수수 20알, 소금으로 삶은 옥수수 20알이나 또한 가끔씩은 옥수수 20개에 콩 5알, 총 25알 정도 공급해 준다는 게 내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러한 평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열악한 속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에 이미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라고 평산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평산 정치범 수용소에서 우라늄 정광을 캐내는 수만 명의 정치범들은 이미 방사능에 피폭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이들이 20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쉬는 휴식동을 보면 한마디로 6.25 전쟁 당시에 난민들이 사용하던 것처럼 거적대기와 가마니 떼기 또 한심한 누더기 같은 거를 나무에 엮어서 한마디로 충격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국가 보위원 애들이 뭐라고 부르나 여기서 우라늄 원석을 캐내는 정치범들을 사람이라고 공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욕은 기본이고 또 이 강아지, 개를 뜻하는 말로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오로지 김정은의 외화보리와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 원석을 캐는 기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평양의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이 방사능에 피폭된 정치범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600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그 죽어나간 병명이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350명, 올해는 600명 정도가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평산 우라늄 광산 총 8개 갱이 있는데 이번에 8개 갱에서 총 3개 갱을 새롭게 뚫었는데 그 새롭게 갱을 뚫다가 제대로 장비도 없이 뚫다가 사고가 터졌는데 이 대형 사고가 한 번에 와라락 불이 무너지면서 최소한 20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가 그 갱에서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
밤 10시쯤인데 이때 그 감시하던 보위원들이 급하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국가보위성 산하에 있는 이 핵심 간부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평산 수용소에 있는 보위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끝내 250명에서 약 300명 정도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인가 중앙에서 국가보위성에서 간부들이 내려와서 수만 명의 정치범 수인들 하나하나 불러놓고 그것을 시체들을 빼내오고 있는데 이 처참한 모습에 한 수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다른 수인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10대 명의 정치범들이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자 선생님, 보위원들이 총을 꺼내면서 공포탄을 빵 쏘더니 너희들 눈물 흘린 자들 다 나오라 하더니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나오니까 옆에 있던 보위원들 시켜가지고 몽둥이로 너희가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하면서 몽둥이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국가보위성 알 소식통도 이 소식을 평양에 전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 상황에 빨리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빨리 수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작업에 투입시켜 라고 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로 묻힌 수백 명의 정치범 수인들은 거의 열흘 동안 구조를 못하고 열흘이 지난 이후에야 국가보위성에서 중장비가 들어와서 그 중장비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듯이 버럭과 함께 쓸어버리듯이 내왔는데 정말 충격 상황이었다라고 평양의 알 소식통이 국가보위성의 알 소식통의 인용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저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